안녕하세요, 원종원입니다. 예,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나 봅니다. 제 머리에 눈이 가득 쌓여 있어요. 이거 커튼 걷어보려고 예. 눈이 내리는 사무실의 관객 대표로 온 박근영입니다. 네, 한국 뮤지컬 어워즈를 정말 재밌게 즐기고 온 닉네임 달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국 뮤지컬 어워즈 전체적인 끝난 지 벌써 며칠 됐죠? 1월 10일 날 했으니까는 17일? 2주 좀 넘었네요. 그죠? 어떠셨는지 전체적인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엉덩이가 아팠다. 3시간 반을 앉아서 네. 수상식을 봐야 되다 보니까 네. 그 뭐랄까요, 그 규모, 그 웅장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중간 휴식 없이 3시간 반을 앉아 있었던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었었는데 그래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1층에 관계자들 많이 계시고 2층, 3층에 매니아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박수를 너무 열심히 잘 쳐주셔서 박수 소리 나올 때마다 막 눈물이 울컥울컥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울었다고? 네,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저도 이제 뮤지컬 어워즈를 거의 지금 한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느끼지 못했는데 공연이 진짜 정말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감동을 주고 내가 그동안 행복했던 이유가 공연 덕분이었구나. 공연이 진짜 주는 행복감은 아무것도 비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토니상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졌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이번에 진짜? 보면서. 네. 뮤지컬 어워즈도 한국 뮤지컬이 발전하는 만큼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울컥울컥 했다는 건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토니상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이건명 씨 처음 오프닝 무대. 저도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꿈의 공장 여긴 뮤지컬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쇼머스 토니상 보면 늘 그 사회자가 나와서 너무 멋지게 쇼를 하는데 우리 건명 씨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멋있어요. 네. 위트가 좀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세련된 그 무대 매너가 인상적이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쇼먼스고원이라는 단어가 문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주 쓰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공연이 이렇게 사람을 갈아서 만드는 결과물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문구는 아닌데 지금 시기와 맞물린 그 쇼먼스고원을 굉장히 잘 담아낸 무대였고, 창작 뮤지컬의 멜로디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렵게 버티고 있는 공연들이 이런 공연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주는 무대였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울컥했고 그 부분이 토니상이 생각이 났던 부분이었어요. 박근영님도 이번에 어워즈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거 한묘를 솔직히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 이렇게 길게 하는 줄 모르고 100분이면 끝나는 줄 알고 제 엉덩이 한 개는 100분이어가지고 소극장 100분이면 소극장 또는 대극장 1막 분위기인데. 그래서 대극장 솔직히 힘든데 그 인터도 있잖아요. 나가기도 조금 그렇고 하다가 이제 그 이용명 배우님이 이제 화려한 쇼를 이제 여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멜로디 보여주시는데 못 보신 분들도 저 멜로디 들으면서 이런 공연이 지금 올라와 있구나 이러고 약간 홍보도 하는 자리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듣고 나서 저런 공연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한번 찾아보고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는 좋았다는 의견들이시네요. 그럼 이제 이 하나의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3시간 반짜리의 공연, 인터미션 없는 불친절한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뮤지컬 어워즈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하면은 이 얘기는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셨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너무 감동이었었어요, 사실은. 관객상. 네, 저도. 관객상. 나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잖아. 복도에서 확 넘어지셨는데 시상자가 얼마나 많이 보셨고 얼마나 많이 취소를 당했고 얼마나 다시 재구매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 상을 받는 걸 어머니가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 웃었어요. 엄마는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걸 모르세요.
왜냐하면 몰래 예 정말 어머니 몰래 봤구나.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까봐. 네. 어머니가 이 상 받기 전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진짜? 예. 그분이 관객상을 받게 되는 걸 아는 날의 전날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본인이 뮤지컬을 보게 된 게 어머니 손잡고 공연장 가서 본 거였는데 네, 태풍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신 게 너무 마음 아프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나 눈물 나 지금도 막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되게 고맙고 진짜 올해 관객상을 받았던 그분은 정말 박수 많이 쳐드리고 싶고 혹시 경제적인 문제 있으시면 제가 티켓도 사드리고 싶은 예. 그분이 저 인터뷰를 깊게 하셨어가지고 봤는데 인터뷰가 어디 나와 있어요? 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네, 봤어요. 네. 근데 원래는 다른 쪽에 계시다가 공연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는 이쪽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뮤지컬처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마틸다의 아이들처럼 희망을 갖고 빌리와 마이크를 보면서 이제 엄마 없이 꿋꿋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뭐 얘기를 하면서 저도 울컥울컥 하는데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처음 보여주셨던 그 공연을 제작을 하셨던 분이 그 공로상 시상으로 나오셨었어요. 시상으로? 이유리 이사장. 네. 이 페퍼민트를 보셨나? 아니 태풍이라는 태풍 예술단에서 태풍의 프로듀서가 오셨다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때 시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약간 그 순간도 너무 뮤지컬 같았어요. 그 운명적으로 그걸 처음 본 관객과 그 공연을 제작하신 분이 같은 무대에 있어서 서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도 되게 뮤지컬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은 다 같은 식구다 그런 느낌? 그것도 짜여진 게 아니고 네. 예, 그 모습들이 예, 참 좋았죠. 그런 게 딱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관객상이 그랬고 네. 빌리들이 꼬마 빌리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시카고의 그 빌리 플린 역으로 네. 최재림 배우가 조연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리 수상을 하러 나와가지고 네. 같은 빌리로서 정말 시카고의 빌리 플린 역으로 나무수연상을 수상한 최재린 선생님과 같은 빌리로서 그 순간 정말 저는 와 꼬마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막 되게 감동하고 저희가 나오는 공연은 곧 끝나고 3대 빌리는 앞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더 많이 보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또 가고 싶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최재림 배우랑 그 나왔던 우진빌리가 인연이 있는 사이잖아요. 마틸다에서 트런치블 선생님과 그 트런치블 선생님의 제자였던 근데 지금은 같은 배우로서 이제 서로 대리 수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게 보는 저희가 훈훈해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달토끼님은 평론 같은 걸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번 시상식 이 프로그램 자체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은 즉흥적인 이런 거였다면 이번 시상식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구성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그 무대에서 프랑켄슈타인에서 쓰는 그 뒷무대 있잖아요. 그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그 세트를 치우지 못해서 좀 시상식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았던 세트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 하면 당연히 음향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요? 처음 오프닝 할 때부터 약간 네. 배우님의 마이크가 음향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무대에서 보니까 사실 차라리 나았는데 중계로 보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너무 아쉽다고 특히 뭐 무대 할 때 이제 무대에 있어서 하데스타운이나 축하 공연할 때 축하 공연 할 때 너무 아쉬웠다라고 많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PD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연출자가 그 공연을 다 봤어야 돼요. 그래야 카메라가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찍는 게 적합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연출자가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송영진 배우님이 이번에 연출. 그러세요? 그러면 송영진 배우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다 못 보셨다. 제가 봤을 때. 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이거에 곁들여서 얘기를 하자면 썸띵 같은 팀이 이제
무대를 했었는데, 축하 무대를 했었는데, 그 썸띵 로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 환호를 하고 축하 박수가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앵콜로 나오는 무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얘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뒷부분이 약간 잘린 것처럼 뭔가 아쉽게, 그러니까 썸띵 로트를 본 저는 좀 아쉽게 느껴졌는데 안 본 사람들은 왜 배우들이 저렇게 박수만 받고 가만히 있지? 왜 무대를 이제 빠져나가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계속 꾸준한 전통이 생겨서 많은 협찬사, 후원사 이런 곳이 생겨서 다른 공연을 하고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 동안 대여를 해서, 그래서 무대나 이런 것들,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시상식만을 봐도 저 공연이 되게 궁금해지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엄청 들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상을요 네. 나눠 먹기가 되면 안 돼요. 네. 상 자체가 이 작품의 흥행과도 연계가 되고 네. 상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더 얻을 수도 있고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좀 살떨리는 느낌? 이건 상을 받아서 꼭 우리 흥행해야 돼 라는 것들이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상이 주는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네네. 토니상이 그래요. 토니상 못 받으면 그냥 거의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단문돼요. 네. 예,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워낙 브로드웨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 인지도가 있으니까 예. 브로드웨이에 올려졌던 뮤지컬하고 미국 투어를 이제 전국 투어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포럼 때도 얘기했었지만 상을 받았는데 지금 공연을 볼 수가 없어.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미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프로이가 예.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 프로이 저때 보고 싶은데 네. 상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아니, 안 해. 아니 작품에 관련된 상은 다 받았는데 네. 프로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공연, 얼마나 좋은 공연이길래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지 싶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스폰서도 중요하지만 제작사들이 진짜 우리 가가지고 시상식 때도 막 최첨단의 막 긴장감 있는 공연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상 받아야 되고 이거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티켓 사야 돼. 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시상식 프로그램에 있어서만 가장 좋았었던 장면, 가장 아쉬웠던 장면 하나씩 꼽으신다면 전 베스트는 관객상이라고 생각해요. 베스트는 관객상. 네, 왜냐면 우연히 운명을 만든 거니까요. 네, 그래서 베스트는 관객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관객상과 따로 또 플러스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박민성 배우와 박이든 배우의 프랑켄슈타인이었고요. 가슴이 두근거려 널 만난 그 순간 기적 같아 꿈꾸는 너의 두 눈동자에 난 눈을 뗄 수 없었어 강렬하게 사로잡는 너의 생각, 너의 신경, 너의 의지 그 속에 너의 꿈속에서는 사실 유덕이라면 모를 수 없는, 유덕 말고도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시는 이제 곡이 됐잖아요. 네, 지금도 엄청 흥행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친구 대신해서 이제 운명을 그의 거는 운명을 받아들일 때 이제 부르는 노래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축가를 많이 쓰고 있는 그 노래죠.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들려줄 때의 감정은 정말 또 다르게 느껴지는 노래더라고요. 그리고 박민성 배우의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 이든 배우한테 삶의 희망을 노래해주는, 희망에 대해서 노래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박이든 배우한테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 두 분이 부자인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더 올 수 있는 감동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모든 축하 무대 중에서도 좀 제일 특별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쉬웠던 점은 저는 음향이 제일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송출되는 음향. 아니 그냥 제가 듣는 아, 현장에서도 현장에서 듣는 음향. 음향이나 이런 기술적인, 특적인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로 2층, 3층에서 함성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1층에서는 함성이 나왔었어요. 그게 진짜 좀 아쉬웠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방역 수칙에 대해서 관객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사실 1층에 있는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분이 관객으로서는 좀 네 아쉬웠어요. 방역수칙 지키려고 정말 우리 뮤지컬에는 정말 그런 해가 안 가게 관객들이 열심히 지키는데 그런 마음이 다 같이 조금 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 명 그 분위기를 모르다가 이제 그 송출되는 그런 분위기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정말 관계자분들이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상식 하나의 공연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우리 그 일반 관객분들은 가셨는데 안에는 또 그게 아니니까는 이게 여기에 대한 괴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좋았던 점은? 저 관객상 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그 공연 본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에 대한 감사 표시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끝! 저는 좋았던 거는 네. 짜지 않았다. 되게 감동받으면서 나오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네. 제가 오늘 받을지 몰랐어요. 네. 뭐 이런 얘기들. 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상 못 받는다 그러면 안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내가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를 막 물어본 쪽에 물어보고 막 이러는 게 막 그 긴장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네. 사실 저는 우리 모두의 축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후보만 돼도 우리 박수 쳐줘야 되고 네. 그 중에 정말 딱 수상자가 나오면은 다 같이 또 응원해줘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시상식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시상식의 텐션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네. 시상식 자체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뭐 배우도 그렇고 뭐 관계자들도 그렇고 내가 받으면 가고 라는 식의 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네. 근데 이번 시상식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포켓에 있다가도 막 놀라서 막 뛰쳐나오는 빌리 꼬마들도 있었고 정말 내가 준비 안 했다고 얘기하는 작가도 있었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렇죠.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아쉬운 부분은 저는 아쉬운 것도 좀 있긴 있었는데 일단 공로상을 김프가 받았잖아요. 저 기립박수를 칠 줄 알았거든요. 기립을 안 하시더라고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표현 감정 같은 게 정말 막 축하해주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쫙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 다음에 이제 김문정 감독한테 좀 아쉬운 게 그 어떤 작품을 받았는데 그 작품 음악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근데 그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언지라. 그렇죠. 여기서는 만약에 라이브로 안 하고 MR로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크로이하고 딱 나왔는데 음악은 다른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이 순간이 막 흐르고 있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느끼는 그 감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김 감독한테 미안하지만 좀 아쉬웠다. 김문정 감독님한테 미안하실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김문정 감독님한테 그런 걸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었으면은 당신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제 주최 측에서는 또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이미 수상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뮤지컬 현장이고 라이브한 거니까 이게 좀 어떻게든 좀 원종환 교수님처럼 이런 게 좀 이루어져서 약간 축제같이 더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저도 바람입니다.
감독님은 되게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어우 힘들죠. 그러니까 그 김 김근정 감독. 감독님이 네. 그 음악 셀렉을 다양한 기획사로 넣으려고 고생을 하신대요. 그 배경음악을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정말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그렇게 연출적으로 보이면 좋겠지만은 여건상 그게 안 됐으니까 김근정 감독님은 나름대로 그 기획사별로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씩 편곡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 원종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 소극장 노미네이트 됐을 때 그 맞아요. MR이든 실제 라이브든 소극장 뮤지컬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걸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 같은데 조금씩 쌓아가는 느낌? 그래가지고 끝에 이렇게 팍 터트리는 재미? 이런 것들이 이제 시상식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공연 장면 같은 게 하이라이트로 나오는데 네. 이번에 수상 후보가 된 작품도 있고 옛날 작품도 있고 네.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축제라는 느낌은 드는데 긴장감은 없는 거예요. 예, 대상을 마지막에 발표할 건데 대상 그 소감도 되게 멋있었거든요. 네. 아직 이 아름다운 축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데스타운 패밀리는 오늘도 내일도 노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 받을 때 나오는데 다른 음악이 나와서 약간 그게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안 된다고 할까요? 네. 가능하면은 딱 대상 후보작들이 이 토니상도 그렇거든요. 하이라이트 장면 계속 가가지고 끝에 가서 과연 오늘 봤었던 저 장면들 중에서 누가 상을 받을 것인가 네. 이게 궁금해져야 되는데 네. 썸씽 로튼이 나오고 네, 네. 맞아요. 예, 작년에 또 이어서 되게 멋있었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연말 텔레비전 시상식 보는 느낌? 정말 드라마 다 끝났고 근데 우리 시상식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지부식간의 그런 긴장감을 스스로 지우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거를 더 극대화시켜서 정말 유튜브 통해서 해외의 어떤 한국 K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이 봤으면 저 작품 꼭 봐야 되겠네. 이거 뭐 나한테 기회가 되면 꼭 봐요. 크로이 저 나중에 났네. 예. 크로이랑 레드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을 좀 주도록 구성을 했어야 됐다. 앞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장에 있는 후보들을 그래도 적어도 한 3작품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저 작품이 진짜 작품상에 들만하네 라고 생각이 들게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자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크로이를 좀 약간 대극장에서 하면 또 어떨까? 기가 막히죠. 알 수 없지만 거의 알 것 같은 어마무지한 머리 복잡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워즈의 작품상 후보들의 배우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다, 무슨 신을 해야 된다, 이때 배우가 스케줄이 어떻다 저렇다 5만 가지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원종원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워즈 자체가 뮤지컬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해결될 일인데 어워즈가 했다가 어느 순간 횟수가 다시 줄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좀 그게 좀 아쉽게 되는 결과가 항상 나오지 않나. 어워즈가 끝나고 나면 대상이 누가 받았다, 나무주연상이 어떻게 받았다, 상 받았던 사람들끼리 트로피를 가지고 이렇게 쭉 줄 서 있는 사진 같은 게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포털에 좀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트위터에 실트에 막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얘기가 좀 저기 배터리 잠시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배터리 전원을 안겼어요. 희성처럼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다른 사람들 대중들이 보기에 조금 쉬운 시상식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사실은 시상식 자체에 좀 더 프로듀싱이 들어가야 된다. 예, 어떤 목적성도 있고 저는 시상식을 본 사람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공연을 다 본 사람들. 그래서 정말 올해 누가 받았지? 난 저거 봤는데 야 제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느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뮤지컬이 뭔지 모르는 사람. 예, 뮤지컬의 미음자도 모르는데 봤더니 하이라이트 공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거기에 막 좋아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도 있어. 나도 보러 갈까? 이런 느낌을 주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려면 시상식 자체가 좀 친절하기도 하면서 매력적이어야 되고
카메라 연출적으로도 조금 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스크립팅이 예.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음반도 나오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음반이 예, 나와야 돼요. 음반 그리고 저도 사실 이번에 생각한 게 제가 코멧을 못 봤는데 코멧이 너무 같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코멧을 못 보신 분들은 아니 도대체 공연이 어땠길래 저렇게 상을 많이 받았지? 라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짤막하게 약간 그 공연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면서 약간 이런 공연이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코미디 받았어요. 근데 무슨 공연인데 약간 이거를 뮤에 묻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저게 무슨 공연인데 왜 받았지? 약간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무상 받았을 때 코멧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네. 특히 2명의 앙상블 배우가 아주 재밌는 동작의 그 공연에 나오는 그 안무 춤을 췄어요. 네. 너무 귀엽고 재밌고 네. 근데 그것을 딱 캐치해내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공연을 본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주고 공연을 보지 않은 사람은 와 저 안무 동작 너무 재밌네 코멘트 하면 나 진짜 가서 보고 싶어 얼마나 저렇게 저렇게 재치있게 잘 춤을 추는데 공연에서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어워즈도 더 또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뮤지컬협회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좋은 거는 유지하고 좀 발전시키고 아쉽다고 했던 것들은 뭐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워즈 자체를 가지고 한동안은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거리가 좀 나와서 다음 어워즈가 기대되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저는 혼자 로비에서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유튜버들이나 기자들이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워즈에 관련된 블로그를 올리는 사람, 어워즈에 가는데 어떻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회자가 돼서 그냥 어워즈 이게 좀 오랫동안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